화서역 꽃동산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하지는 않지만 솔직한 시간,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 부르짖는 악당의 목소리, 악당 코칭 시간에 아주 빈틈이 많은 악당 또는 허당을 맡고 있는 하석고 인사드립니다. 요새 들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서도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잠실을 갔었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생긴 게 좀 마음에 들게 생겨서 그런 건가 아니면 호구같이 생겨서 그런 건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게 외국인들은 저한테 길을 되게 많이 묻더라고요. 네, 그렇죠.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외국어 영역은 되게 잘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회화 실력은 많이 떨어지네요. 근데 더욱더 문제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손짓 발짓해서 알려주려다 보니까 되게 웃은 모양이 되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 사람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잠실에서 뭘 물어보실 것 같아요? 대부분들이 롯데월드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캐나다 사람도 물어보고요. 인도 사람들도 물어봅니다. 뭐 인도 사람도 물어보는데 그 사람은 인도 사람 아닌 것 같던데? 검은색 같은 거 천 쓰고 있잖아요. 눈만 보이는 여자분들. 이슬람 문화권 아닌가요? 그분들도 롯데월드를 가려고 하는데 가서 뭘 타려고 하시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난히 눈에 띄는 이 호구 같은 얼굴 때문에 제가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씩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뒤에다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질문을 하려고요. 좀 웃기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떡합니까? 다 알려줬죠. 근데요,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인도 사람도 그렇고요, 아랍 사람도 그렇고요, 뭐 당연히 캐나다 사람들도 그랬죠. 영어로 물어봐요. 왜일까요? 물론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 가면은 영어로 물어보나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몇 가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 나라에 가게 되면요,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물론 필리핀 이런 데는 영어를 쓸 수도 있겠네요. 영어도 같이 공용어로 쓰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나라에 어쨌든 가게 된다면 그 나라의 말을 좀 배워야 되는 게 예의라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전 되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저는 외국인이 저에게 영어로 길을 물어봤을 때 전 두 가지 영어 문장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Can you speak Korean? 당신은 한국말을 할 줄 아십니까? 근데 만약에 저 잘 못합니다, 아니면 no I can't 라고 얘기를 했을 때 why not? 왜요? 왜 못해요? 한국에 왔으면 한국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요, 한국말 자체가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화 몇 개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땡큐라는 말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회를 나갔을 때 우리가 뭐 다른 인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 가서 영어로 길을 물어보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또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자국어에 대해 되게 자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직접 가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불어에 대한 자긍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어로 물어봤을 때보다 영어로 물어보게 되면은 좀 덜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을까요? 뭐 물론 그저 그런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 말고요. 근데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영어라는 것이 너무 강압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회화는 좀 할 줄 아는데요, 왜 우리 토익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토익을 별로 볼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저는 취업도 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강사고요.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영어로 강의를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강의하는데요, 뭐. 물론 어느 정도의 회화 실력은 되긴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토익 점수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토익 자체도 이게 뭐 쉽다고 하는 사람들은 쉽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 낭비인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뭐 책도 내신 분인데 그 인사 담당자 분이 강의하는 거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기업 인사 담당자 분이셨는데 옛날에는 면접을 볼 때 토익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쳐줬지만 지금은 쳐주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실제 업무를 할 때 토익을 만점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영어 잘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회화라든지 뭐 이런 거는 원어민처럼 잘 못하니까요. 오히려 진짜 영어를 좋아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회화라든지 리스닝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토익에 집착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시 가라앉을 때도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더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문해창작학과라는 학과를 지금 아직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풋풋한 대학생인 거죠.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제가 졸업을 하려면은 토익 점수를 550점인가를 맞아야 되더라고요. 물론 높은 점수는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건데, 근데 영어를 아예 못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느라는 법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일할 때 그렇게 영어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굳이 영어를 쓸 필요가 있다면은 그때 가서 공부를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해도 되잖아요. 세상을 혼자 사는 게 아닌데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영어에 좀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스마트폰이 너무나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영어로 해석이 됩니다. 번역이 된다는 말인 거죠. 근데 굳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만약에 뭐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되겠죠. 그 안에서 영어를 쓸 경우도 많고 알아야 될 이유도 많으니까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 필요가 없는데 대학교 졸업을 하고 싶은데 졸업을 시켜주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문학과면 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영문학과가 아니라 문해창작학과인데요. 영어로 소설 쓰지 않고 영어로 시나리오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써요. 그게 제 전공이에요. 저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졸업을 하고 싶은데요, 토익 점수가 안 되면 졸업을 못 한다는 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책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 돈 내고 응시를 해서 봐야 되는데, 응시료라고 하죠? 봐야 되는데 왜 해야 되냐고요. 아니 누가 토익을 억지로 받아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무슨 계약서 같은 게 있나요? 입학할 때? 거기 써 있었나? 근데 그거 읽어보는 사람은 도대체 몇 명입니까? 거기에 써 있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대학교 1학년 때 어물쩡 얘기를 한 것 같았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한민국의 4년제 대학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절반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 토익을 몇 점 이상 맞아야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인서울이면 조금 더 커트라인이 높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지금 수도권 수원 쪽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요. 근데 전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외국어를 쓴다는 것, 영어를 보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못하면 무시를 받고 영어를 알아야지 좋다고. 근데 영어를 알아도 어느 정도만 알면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전 다른 사람들한테 영어 못한다고 무시받아도 돼요. 근데 이건 정책적으로 학교에서 졸업을 안 시켜주는 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제가 언젠간 다시 한번 악당 코칭 시간이 될지 아니면은 필사일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말의 위대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한국말 정말 대단하거든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잖아요. 가장 과학적인 언어라고 하고, 그래서 언어가 없는 나라에 우리나라 말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한국말 잘하는데 영어 못한다고 해서 쫄려야 돼요? 영어 우리나라 말 아니잖아요. 영어보다 한국말이 더 좋고 더 어려운데, 근데 그런 한국말을 할 수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세종대왕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자기가 만든 글자가
자기 백성들 위해서 만든 건데,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 되게 잘해서 너무 좋은데, 한국말 잘하는데 영어 못한다고 해서, 아,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영어는 기본이라고요? 영어는 기본이고, 영어 회화는 기본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요. 그런 분들 치고 한국말 똑바로 하는 사람들 못 봤습니다. 말 잘하십니까? 정말로 잘하세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서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평생 말 실수 안 하실 수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국말조차도 잘하지 못합니다. 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데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문화 사대주의고 뭐를 떠나서 영어가 한국말보다 많이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어도 너무나 훌륭한 글자죠. 이쁘게 생긴 것도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급이 한국말보다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이 우리한테 길을 영어로 물어봤을 때 저 같은 사람이 영어를 못한다고 내가 미안해합니까? 아니요. 당신이 미안해야죠. 어떻게?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죄송한데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어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되는 게 한국말에 대한 리스펙트 아닌가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존중 아닌가요?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얼만큼 비하를 받고 있는지, 영어라는 것에 대해서 전 당당하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영어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모습은 이런 거죠. 영어로 hey, excuse me? 라고 해서 물어봤을 때 wait, hey, can you speak Korean? 라고 물어보고 no, I can't 라고 이야기했을 때 why not? 한 다음에 영어로 멋있게 길을 알려주는 거죠. 어떤가요? 이게 진짜 멋있는 모습이 아닌가요? 그럼 외국인이 속으로 I'm sorry 이렇게 라도 이야기를 하겠죠. 머리라도 한번 숙이고 지나가지 않을까요? 하면 저희는 이제 손으로 됐다고. 대신 한국말은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한국말 좋다, 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요새 이제 비정상회담회라는 프로그램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국말 정말로 잘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어렵긴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를 조금이라도 존중을 해준다면은 기본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당당하게 요구를 할게요. 영어 못하신다고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어려운 한국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쫄지 마세요. 그리고 그 대학교 관련해서 그 정책 있잖아요. 그거 좀 빨리 없어졌으면 합니다. 정말 쓸데없는 정책이니까요. 어땠나요? 제 말이 맞는 것 같나요? 아니면 아예 틀린 것 같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심기를 조금이나마 건드렸다면 머리 숙이고 깊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화서역 꽃동산에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